자, 이번엔 수열의 극한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의 내용입니다. 이건 딱 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보자. 수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죠. 첫째 항 공비,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등비 수열을 말이죠. 항 번호 n을 무한히 크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사각형의 지금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을 말이죠. 구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다 3등분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등분을 해서 가운데 거를 없앱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이 8개의 정사각형을 다시 또 똑같이 구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날리고, 또 남아있는 애들을 또 다 구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날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구멍이 계속 뚫리면서 이 남아있는 노란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거를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 처음 요거의 넓이를 우리가 1이라고 해봅시다. 가정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다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등분을 해서 하나를 날리면 9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넓이는 9분의 8이 돼요. 그죠? 즉 이거에서 9분의 1이 날아가고 9분의 8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남아있는 9분의 8의 넓이에서 다시 9분의 1씩이 다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하나는 이거에 말하자면 9분의 8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도 원래 남아있던 거에 다시 9분의 8이 남게 되죠. 그럼 9분의 8에 9분의 8이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9분의 8의 제곱만큼이 이거의 넓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이 짓을 n번 반복하게 되면 9분의 8의 n승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수법칙에서 9의 n승, 8의 n승이니까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긴 하지만 무한대분은 어떤 상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n이 1이나 2일 때는 얘가 좀 그래도 힘을 쓰지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거에 비해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0에 가깝게 돼요. 자, 이렇게 따로 생각해 보지 않고 얘 하나만 놓고 봐도 9분의 8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죠.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0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1보다 큰 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지만 0과 1 사이의 양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이거 지수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이 얼마냐? 이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엔 뭡니까?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하면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수열은 지금 뭐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요. B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계속 항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일반항은 2의 n승이고 얘는 일반항이 2의 n승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보면 점점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거분의 1이니까 그죠?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 공비 R이 2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발산하고 요게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은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 공비가 쥐고 있다. 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r은 여기서 공비를 의미합니다. r의 n승의 값을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 좀 전처럼 예를 들어서 2나 3이나 이럴 때는 r의 거듭 제곱이 점점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죠? 이때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을 계속 곱해봤자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렴한다. 1로 수렴. 물론 이제 첫째 항이 1일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첫째 항이 1이 아니면 이거는 1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겠죠. r이 0과 1 사이일 때 이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값일 때 그거를 무한번 곱하면 계속 0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0에 수렴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r이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곱했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양수 한 번 나오고 음수 한 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때요? 진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x축에, 즉 n축에, 즉 0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0으로 수렴한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습니까? 1일 때는 일정한 값이 계속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은 고정돼 있지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진동합니다. 진동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발산이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한 번은 양수, 한 번은 음수 나오겠죠. 그죠? 음수를 곱하니까. 그런데 그 절대값 자체가 점점 커지니까 진동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것도 발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수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2번, 3번, 4번. 그래서 R의 범위가 어떨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그럼 0일 때는 어떤가? R이 0이면 말이죠. 곱하나 마나 계속 0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이다. 이때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자, 그런데 R이 1일 때는 예외적으로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 등비수열 중에서 무한대로 가는 등비수열, 다시 말해서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우리는 그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1일 때 빼고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관계없이 무한번 곱하면 다 0으로 간다. 1일 때만 이제 1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자, 셈 정리를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해서 등비수열 R의 n승에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거를 얘기를 하죠. 그 경우에 공비가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 1일 때는 1로 수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 그래서 수렴 조건은 요 두 가지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하면서 이건 발산하게 된다. 요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특강을 보시면요. 만약에 이런 꼴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거는 요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요. 얘가 맞으면 a분의 b, a분의 c가 그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면 수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져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의 a,n승, b,n승 중에서 밑이 큰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서 했던 그 다항식에서 말이죠. 다항식에서 최고차항 그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최고차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종의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큰 것이 말하자면 최고차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센 거죠. 그게 최고차항이 가장 셌던 것처럼 다항식에서는, 이 다항식이 아니라 이게 지수식에서는 밑이 큰 놈이 제일 셉니다. 예를 보자. 여기 이제 1번에 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그 분모가 단항식일 때는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해서 갈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분의 3의 n승, 5분의 2의 n승으로 갈라지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분모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센 놈 누구야? 3의 n승. 이거죠. 그래서 3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3의 n승으로 나눠줘요.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눠도 되죠? 그러면 위에 거는 1이 되고 밑에 거는 어떻게 돼? 3분의 2의 n승 플러스 1이 되는데
3분의 2의 n승이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1분의 1 해서 1이 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다항식에서 했던 요령대로 한다 그러면 얘가 무력한 거죠. 얘에 비하면 약하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앞에 곱해져 있는 수, 그거의 b가 곧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좀 변형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가 3의 n승이고 밑에가 예를 들어서 뭐 2의 뭐 n승 플러스 3의 뭐 n-1승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는 의미 없고 얘하고 얘를 딱 봤을 때 얘 같은 경우가 뭡니까? 이 3의 n승은 얘에 맞추어 보면 3 곱하기 3의 n-1승으로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의 계수의 비인 3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항식일 때랑 이 지수식일 때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거죠.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좀 비슷한 거예요. 요령이 비슷하다. 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1은 포함해도 좋다. 1이 포함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포함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비 수열이 항상 아래 n승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1번보다.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데 1은 포함. 요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첫째 항이 0인 경우가 추가됩니다.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이 범위가 아니더라도 수렴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0이면 여기다 뭘 갖다 곱하든지 간에 그 다음 항부터는 계속 0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첫째 항이 0이면 뭐 이 등비 수열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뭘 곱하든지 계속 0만 나올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첫째 항이 이렇게 문자로 나올 때는 걔가 혹시 0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경우에는 공비에 관계없이 이 등비 수열은 수렴합니다. 0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공비가 이런 범위가 돼야 얘가 수렴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에서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에 n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꼭 등비 수열이 아니더라도 요 부분만큼은 등비 수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비가 딱 얼마의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걔가 이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문제에서 딱 주어지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 R이 얼마가 될 때를 따로따로 이렇게 가정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나오고 저럴 때는 답이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작을 때, 그 다음에 1일 때, 요 두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두 경우는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경우인데 왜 이렇게 따로 갈라놨습니까? 수렴하는 게 여기 한꺼번에 해놨는데 여기는 왜 갈라놨어? 이 경우에는 R1이 0으로 수렴하고 이때는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죠.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두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하고 이 경우도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진동 발산하는 거. 얘는 이거는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일정한 값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갈라놓은 겁니다. 둘 다 이제 발산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서 R의 n승 형태, 이렇게 문자 공비가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여러 번 따로따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요, 그 밑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꼭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우리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